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의 출마 예정자와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예산군수 선거에서 현직이 3선에 성공할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탄생할지 전망해봅니다.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서산에서 새가 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사례가 늘자 시민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직접 비용을 마련해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에 나선 건데 제도적 보완도 시급합니다. 올해 1분기 충청권의 출생아 수가 8,1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지역의 인구 자연 증가 수치는 마이너스 1,0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입금을 요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의 수법과 피해 예방법을 이슈앤피플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조기가 다가오면서 바닷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경은 30일까지가 조수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이기 때문에 해안가 저지대 차량 침수나 갯바위 고립, 표류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사고 위험이 큰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 해루질이나 낚시를 자제하고 바다에 들어갈 때에는 미리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충청권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1월부터 3월 충청권 내의 출생아 수는 8,1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00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최저치로 충남과 충북, 대전 등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충청권 전체 인구의 자연 증가 수치는 지난해 1분기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1,020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충남방송이 준비한 지방선거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예산군수 선거를 전망해 볼 텐데요. 네, 선거를 1년 앞두고 현재 지역에서 어떤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또 어떤 이슈들이 표심을 공략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정선혁 기자입니다. 예산군은 충남에서도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7차례 치러진 예산군수 선거에서 진보 정당의 당선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압승했던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예산군에선 당시 자유한국당 황선봉 군수가 재선해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4선에 각각 성공했습니다. 올해 4월 예산군 의원 라선거구 재선거 역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현 군수가 3선에 성공해 보수 텃밭을 더욱 견고히 다질지 아니면 진보 진영의 새로운 인물이 군정을 이끌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예산군수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7명입니다. 충남방송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영우 전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 의장과 이우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자원순환기술연구소장이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남종 전 충남도의원과 이병환 전 예산경찰서장은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출마가 확실시되는 인물은 현재까지 황선봉 예산군수가 유일합니다. 김용필 전 충남도의원은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이며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에서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이 예산 호수의 출렁다리랑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관광산업 쪽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덕산 지역에 보면은 이번에 보부상촌도 아주 인기 있게 지금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의 역사, 문화, 관광 이쪽에 이제 역점을 두고 계속 지금 아마 지역 발전의 어떤 그런 현안 사업들이 이슈가 될 것 같고 주민들도 거기 관심이 많습니다.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지역 현안으론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과 내포신도시 삽교권역 균형 발전, 예당 2산업단지 찬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예당호와 덕산온천 등 관광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내년 선거에서 주요 공약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도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방음벽 아시죠? 네, 그럼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세워진 큰 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관이나 채광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이 방음벽들의 대부분이 투명하게 좀 제작이 되어 있는데 네. 새들의 경우에는 이걸 벽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서산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서 시민들이 발벗고 나섰다고 하죠. 예. 자세한 소식을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솔부엉입니다. 번식을 하려고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찾았다 최근 숨졌습니다. 서산의 한 아파트 투명 방음벽에 부딪힌 겁니다. 이 아파트 주변엔 저수지가 있어 새들의 왕래가 빈번한데요. 이로 인해 방음벽에 충돌하는 사례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지역의 한 동물병원 원장이 SNS로 알리면서 확산됐습니다. 방음벽에서 새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었는데 솔봉이가 너무 슬프게 죽었고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서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직접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충돌 방지 스티커를 방음벽에 붙이기로 한 겁니다. 제작비와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은 자발적인 모금 활동으로 마련했습니다. 국내 첫 사례로 일주일 만에 1,000만 원가량이 모였습니다. 부착 당일에는 200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런 활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놀랐었고 또 신기했었고 또 한편은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주황색과 검은색 점 모양 스티커는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간격으로 부착됐습니다. 빈틈이 많은 맹금류 스티커는 물론 기존에 활용되는 하얀색 점보다 새가 훨씬 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서산에는 하루 최대 40만 마리의 철새가 찾는 천수만이 위치한 만큼 상당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투명하고 반사성이 있어서 그곳이 반대편에 나무 있는 곳으로 그냥 통과한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다 부딪히는 거잖아요. 5×10 사이즈로 전문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착을 하면 새들은 이곳을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을 피해서 가게 됩니다. 국내에서 해마다 인공구조물에 의해 폐사하는 야생조류는 약 2만 마리. 하지만 충돌 저감 조치는 아직 권고사항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의무 시공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26일 열린 온오프라인 수산식품 수출 상담회에서 60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과 젓갈 등 수산식품 관련 도내 20개 수출 기업과 미국, 캐나다, 영국 등 9개국의 15개사가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1,01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606만 달러의 계약이 현장에서 체결됐습니다. 충남과 대전, 세종 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 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16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 현안 의견 조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55%가 동결, 11%는 삭감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5인에서 49인 사업장 가운데 57%는 아직 여건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충남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버스 요금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로 26만 1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인데요. 지원은 내년 6세부터 12세를 시작으로 2023년 13세에서 15세, 2024년에는 18세까지 점차 확대됩니다. 필요한 예산은 145억 5천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충남도는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버스 운영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생활 속의 많은 부분들이 편리해졌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각종 피싱 범죄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입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충남경찰청 남현우 사이버 수사기획계장 전화 연결해 메신저 피싱 유형과 피해 예방 수칙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충청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계장 경감 남현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피싱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수사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시기에는 어떤가요? 네, 피싱 범죄는 2004년 처음 발생하여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파밍, 스미싱 순으로 진화되었고 몽캠 피싱이라는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2012년부터는 악성코드 감염이라는 형태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했고 특히 과거 2009년에 유행했던 메신저 피싱이 최근에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지인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다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피해 현황이 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유형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작년 메신저 피싱 발생 건수는 232건으로 전체 사이버 범죄, 금융 범죄의 51.8%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저희 충남권 내 발생 건수는 78건으로 작년 58건에 비해서 47.2%가 증가하였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인 것처럼 속여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말하는데요. 주로 아들이나 딸을 사칭해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금전 등을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돈을 송금할 것을 유도하거나 편의점이나 인터넷상에서 상품권을 구매해서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달라고 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체크카드,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해서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좀 각별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앞서 설명드린 카톡이나 문자를 발견하게 되면 꼭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가 시작되는 만큼 포털 사이트 로그인 정보를 이중 보안 조치를 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메신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계장님, 이러한 이 피싱 범죄 외에도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책과 주의사항도 좀 함께 짚어주시죠. 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의사에 반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저장, 소지, 시청하는 경우 처벌되고 촬영물을 합성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작년 관련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을 시청만 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법 촬영은 범죄임을 인지하고 영상을 시청하거나 웹하드, 카페, 블로그 등 어느 곳에나 업로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불법 합성물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메신저와 SNS에 있는 프로필에 지나치게 개인적인 사진을 설정하거나 게시하는 것은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경찰청 남현우 사이버수사기획계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군 가족센터 착공식이 27일 홍보급 신경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총 사업비 195억 원이 투입되는 가족센터는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을 비롯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준공 시기는 2022년 6월입니다. 군은 센터가 건립되면 공동 육아와 가족 상담, 문화 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특정 지역 산업단지 내에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외부 폐기물 반입을 놓고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리시설이 위치한 지자체 이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의원은 현행법은 해당 지역 이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처리시설로 반입해 처리하도록 돼 있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서산 공군 비행장 민항 유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성격의 충남공항 유치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공청회와 최종 고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칫 뒷북 행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초도는 양승조 지사의 지시에 따라 공동위원장과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고문단 등 50명 내외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8일 내포신도시 도청 문예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관련 전문가 등을 폭넓게 참여시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커지고 있는 충남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보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도 정책기획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출범식은 6월 중순으로 미뤄졌는데요.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동위원장 인선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공청회와 최종 고시가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이 계획에 서산 민항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키는 게 절실한 상황에서 자칫 최종 고시 이후 출범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이 이미 완료됐고 최종 발표만 앞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출범식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달 중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지연되고 있다. 정부 계획 반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치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 안팎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출범식을 가져야 할 상황에 지연되다니 안타깝다며 자칫 도정 공백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산에서 운행하는 모든 택시 호출료가 폐지됩니다. 서산시는 지난 2019년 법인 택시 호출료가 폐지된 데 이어 개인 택시도 6월 1일부터 호출료 1,000원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개인택시조합 서산지부는 호출료 면제와 편리한 이용을 위해 모바일 앱도 출시했습니다. 현재 서산에서는 법인 택시 110대와 개인 택시 26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여부가 6월로 미뤄졌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당초 기획재정부는 28일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 재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회의는 기재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음 달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서해선은 홍성에서 경기 화성까지 90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와 예산군은 삽교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서해선이 통과하는 6개의 시군 가운데 예산만 역사가 없다는 점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역간 평균 거리를 고려해도 삽교역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태안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년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3년 동안 국비 4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군은 다음 달 말까지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안에서는 소원면 모항항에서 25km 떨어진 해상에 2조 원을 들여 8메가와트급 발전기 50기를 설치하는 해상 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노래 김난영 아나운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요. 네, 뜻있는 가수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해 제작한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앨범 이름은 지켜줄게 너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실제 경주의 한 아동센터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노래라고 하죠. 네. 네, 좋은 일에 재능을 기부하는 가수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가 그렇게 아픈지 상처투성인지 몰랐어.